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케이스들 종종 겪으실 거예요. 아마 한번 잘 들어보시고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힌트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을 때 8,000원 정도가 그냥 저점이네, 뭔가 이렇게 여기서 횡보도 하고 저점을 다지는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제 매매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스타트 딱 했는데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시간이 지나니까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 그래서 다시 보면 8,000원이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지만 알고 보니까는 고층이었고 바닥도 있고 지하실 와버려 가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또 알게 모르게 상승을 하기 시작하더니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맞았는데 이거를 실제 매매를 뭐 여러 방식으로 실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요 정도로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8,000원에 시작해서 뭐 여기서 뭐 물도 타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손실 상황에서 사고 파는 그런 매매하면서 리밸런싱도 하고 하면서 쭉 평단을 낮춰가지고 평단을 대충 한 6,000원에서 6,500원 정도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사이까지. 뭐 여기 고점 저점 대비 한 중간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쭉 돼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때 보합권 근처까지 오면서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개미 털기 같은 거에 당하면서 막 물량을 뺏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보면은 지금 선을 한번 그어 보면 또 이런 것들에 또 당하기 쉽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한 6,500원 정도의 이제 전 저점 뭐 전고점 이런 거에 매물대가 걸리네. 왠지 또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 이런 게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기회 될 때 좀 많이 덜어내자 라고 생각해서 막 보합권에서 막 매도를 막 많이 했는데 안 떨어지고 이게 올라가 버리니까 야 이거 뭐냐 잘못 팔았네 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또 다시 살 수도 없어 가지고 막 빠르게 팔면 여기서 다 매도해버리고서 그냥 손실만 보고 끝난다던가 아니면은 이 뒤에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상황 다 놓치고서 여기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물량을 못 지킨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좀 너무 후회되는 매매이네요 라고 하면서 질문하는 경우들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실전 투자하다 보면 이런 상황 되게 많이 만나게 되고 이거는 클럽에 처음 들어오셨던 분들 아니면 훈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훈련이 완성되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바깥에서 클럽이 아니더라도 개인 매매 해보신 분들은 한 번씩은 고민해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근본적인 차이와 그리고 개선점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할 때 막매매를 합니다. 좀 어감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막매매란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기준이나 통제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서 감정에 충실한 매매를 하게 되더라.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훈련을 통해서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야 개미털기를 피해갈 수 있다. 그럼 그게 뭔데?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뭔데? 라고 하게 되면은 비중에다가 좀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비중이라는 거를 좀 도입을 시켜줘야 돼요. 기준 비중이라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좀 찾아야 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신의 기준 비중 30, 50, 70 이런 게 대표적인데 이 숫자를 찾아야 돼요. 찾아서 이 기준 비중을 토대로 전체적인 매매를 이어나가면서 통제하고 그 통제하는 방법을 열심히 훈련하게 되면은 이런 특정 시점에서 비중 다 뺏기고 잃어버리는 그런 개미털기에서 좀 해방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진짜 좋은 상황, 유리한 상황,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온전히 내 걸로 만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준 비중은 저희가 과거에 되게 많이 설명을 해놨으니까 혹시 처음 보면은 다른 영상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1,000만원 가지고 이 주식 매매하고 싶다, 사고 팔고 하고 싶다 그럴 때 막 여기서 막 1,000만원 들어가기도 하고 500만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100만원 들어가기도 하고 막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그리고 여기서 사거나 물 타거나 그럴 때도 되게 그런 비중을 어떻게 더 채우고 뺄지에 대한 그런 기준 같은 게 없는데 약간 그냥 평상시에 노멀한 상태에서 내가 1,000만원 중에서 50% 정도 500만원 정도를 들고 있는 게 나한테 적합한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50%의 기준 비중이 본인께 되는 겁니다. 굳이 이제 좀 유치하게 비유를 하면 드래곤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만화잖아요. 드래곤볼에서 초사이언인 되기 전에 그냥 평상시 상태의 전투력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비유입니다. 네, 자세한 거는 다른 영상을 보시고 오늘 이제 기준 비중에 대한 개념 설명보다는 좀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럼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포인트인데
저런 상황, 실제로 주가가 전환을 해주면서 내 평단과 만나면서 보합권에 오는 상황에서는 이 기준 비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기본으로 탑재해 주시고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란 거는 이 종목의 상황, 아니면 계좌의 상황, 나의 성향, 아니면은 수급과 파동, 수급이 좋은데 파동이 좋은데, 아니면은 이게 종목이 차트상에서 이렇게 저점에서 전환하고 있어서 좀 더 유리한 것 같은데, 당연히 이 고점에서 전환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유리한 것 같아서, 더 유리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어드밴테이지를 줘도 될 것 같은데, 막 등등 자신이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건드려서 뭔가 비중적으로 환산되는 숫자, 모두 플러스 알파입니다. 냉정하게 표현하면 다 감정값이에요. 내가 이 종목을 예쁘게 보고 있냐 안 예쁘게 보고 있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되겠죠. 이거 6,500원이 전 고점에 해당하는 매물대 밀집적, 이거 못 들으면 다시 하락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이런 흐름을 겪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서 비중을 굉장히 빠르게 열심히 잘 모아둔 거 반납을 하죠. 열심히 개미 털리는 겁니다. 과하게 반납하다 보니까 결론은 진짜 이 윗파동으로 갔었을 때 남은 비중 없음. 이런 게 막매매. 근데 여기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기존 비중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있는 작은 숫자이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기준 비중 자체의 값보다 50이라고 하게 되면은 50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만 해도 자신의 기준 비중에 이미 한 10% 정도 반영한 거예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근데 기준 비중 자체가 50인데 막 였다가 자신의 감정값을 50을 넣는다. 이러면은 복불복이 되는 거예요. 통제하고 컨트롤 한다는 거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자신의 감정값으로 넣는 숫자 자체를 기준 비중 숫자보다 현저하게 작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 이하로 설정하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실력이 높아져서 자신의 판단력과 자신의 눈썰미 아니면 감각 이런 게 훈련돼서 좀 극대화되고 극도로 길러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 숫자가 거기에 준하게 높아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처음에는 무조건 10% 이하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 이 팁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양념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양념을 메인 디시처럼 생각해서 막 숫자가 막 크게 막 널뛰기를 하는 건데, 약간 시스템화 시켜서 기준 비중,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실력이 있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막매매하는 분들은 기준 비중이 뭔지 모르잖아요. 개념적으로 알아도 내 기준 비중이 뭔지 아는 분들 진짜 거의 없어요. 훈련이 되고 저희 클럽에서 뭐 함께 몇 개월이라도 하신 분들이 이 개념을 이제 나는 이 정도인 것 같다라는 걸 알아가는 거지, 이게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거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클럽 밖에 계신 분들 중에 기준 비중을 탑재하고 계신 분들을 저는 한 명도 못 만났어요. 네, 진짜 한 명도 못 만났다가 맞는 말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 기준으로, 프로들이나 뭐 다른 전문가들 말고. 근데 여기까지 이제 들었을 때 뭐 이해했고 훈련했고 뭐 가정하고 듣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여기서 기준 비중을 유지한다는 거는 좀 약간 애초에 무리 아닌가? 이게 뭐냐면 정고점 부근이니까 여기에서 기준 비중이다, 즉 내 보합권이 6,500원 정도다라는 거는 이제 자기 반성을 하는 차원에서 애초에 너무 내가 평단을 못 만든 거 아니었을까? 한 6,000원 정도, 뭐 5,500원 사이 여기까지 만들어 놨으면 거기서 기준 비중 유지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기준 비중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평단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기준 비중을 지켰냐 못 지켰냐, 개미털기를 그래서 뭐 당했냐 이런 거보다는 애초에 평단을 잘못 만들어서, 애초에 잘못 들어가서, 애초에 잘못된 종목이어서 그런 거 같다라고들 그렇게 반성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생각은 어때요? 네, 분명히 영향이 있는 부분은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준 비중을 잘 지키고 이런 통제된 매매를 잘한다는 거는 전제돼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평단을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치도 필요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연결되는 게 다시 기준 비중으로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기준 비중을 내가 임의로 그냥 나 기준 비중 50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그냥 내 맘대로 설정한 숫자가 기준이 돼버리니까 매매 전체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기준 비중이란 숫자를 내가 임의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매매 안에서 통계로, 마치 프로야구 선수들의 타율을 통계로 책정하듯이 내 매매 안에서 굉장히 반복된 같은 환경의 매매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찾는 거 자체를 안 하거나 할 줄 모르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찾았는데 엉뚱한 숫자를 대입하거나 막 이런 부분이 실전에선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평단을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이것도 결국에는 과거의 매매를 좀 잘못했기 때문에 평단이 잘못 만들어졌다를 지금에 와서 후회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본인이 기준 비중을 앞선 매매에서부터 잘못 적용해서 기준 비중을 맥스 값으로 가져갔다라든가 기준 비중 자체를 미니멈 값으로 갖고 갔다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잘못 설정하고 사실상 앞에서 막매매를 했으니까 여기서 평단도 잘못 만들어진 거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여기가 시작점이죠. 시작할 때부터 기준 비중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탑재하고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리밸런싱 할 거 하고 제대로 기본을 지키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만들어지는 자신의 평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내 평단이 이게 맞아?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너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때 와서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기준 비중을 뜯어 고치게 되면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이게 여기까지 들었을 때 기준 비중 문제보다는 내가 종목 잘못 골랐고 잘못 들어가서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진단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어떤 시점에 들어갔든 어떤 종목으로 매매를 했든 간에 본인이 기준 비중을 알고 있고 막매매가 아닌 제대로 된 매매를 하면은 어느 시점에 어느 평단에 그 주가가 형성이 되더라도 자신감을 갖는 게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요 시점에서 뭐 전저점, 경고점 만나는 부분, 여기 평단을 저희가 예로 들었지만, 뭐 이거면 여기서만 하나요? 여기서든 여기서 다 해요, 똑같이. 그리고 똑같이 개미털기 당합니다. 왜? 막매매 하다가 이 평단이 맥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심리에서 보합권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부터가 애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던 거죠. 네, 결국에는 실력에 따라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평단은, 컨트롤할 수 있는 평단, 만들어낼 수 있는 평단, 이런 건 달라지는데, 그러면 결국엔 실력을 높여야 되고 실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에서는 아무렇게나 막매매하는 경험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한다라고 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더라. 정확하게 통제된 상황 안에서 거기서 이 실제로 더 낮은 평단을 잘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만들어낸 마이너스 실현손익이나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실제로 플러스가 됐었을 때 그 유리한 기회를 온전히 내 걸로 만들어 가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주식 투자에서는 단편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시점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더라. 이 연결됨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연결되는 모든 순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는 기준 비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 이 상황에서 기준 비중으로 돌아갔지만 이 플러스를 온전히 내 걸로 만들기에 조금 어려운 상황은 기준 비중 자체가 아직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드리블 하면서 매매를 이어가는 게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비중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자체는 순서적으로 드리블 매매 이어가면서 수익 극대화, 이 부분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준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게 순서적으로 먼저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드리블하고 수익 극대화하고 이런 상승 파동을 온전히 내 걸로 만드는 거, 그거는 조금 더 한 스텝, 두 스텝 뒤에 내 걸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훈련해 나가면 된다. 이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에 주신 팁도 되게 좋은 내용이네요. 들어보니까 여기 이런 상황에서 이거 매매 잘하는 방법 알고 싶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런 데서 막 뭐 사전에 물량 잘 모은 것도 뺏기고 이런 데 들어가면은 막 잘 안 되고 막 그러죠?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상황에서 내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찾거든요. 급등주, 매매 잘하는 방법, 그런 팁들 막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기준 비중 자체가 애초에 여기서 잘할 수 없는 정도의 기준 비중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인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근데 이거를 여기서 채울 수가 없거든요. 이 본인의 기준 비중을 높여가는 이 실력 향상을 이거에 아무리 달려든다고 해도 대부분은 안 된다. 그냥 노멀한 상황에서의 매매를 꾸준히 하면서 훈련을 해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인식이 되고, 이걸 올라간 사람이 이런 쭉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끌고 가서 여기서도 계속 뭐 스캘핑을 하든 뭐 단타를 하든 여기서 불타기를 하든 뭔가를 하면서 추가 수익을 내면서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문제 인식을 좀 엉뚱한 데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팁도 남겨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 기준 비중에서 막 이거를 막 고민하는 거를 말했는데, 기준 비중이 제대로 개념이 안 돼 있고 막매매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이거 정고점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개미털기 당해가지고 이거 다 놓치고,
이런 경우까지도 나오는 게 또 주식이라서 단순하게 내가 평단을 잘 만들었네, 좀 높네 이렇게 볼 게 전혀 아니다. 이 얘기까지 좀 해드리고 싶네요. 네. 쉽게 정리해 드리면은 결국에는 상승 파동, 급등하는 파동, 아니면은 잘 나가는 파동,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러한 현상 상황 속에서 나는 수익을 잘 내고 싶어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개미털기 당해서 비중 항상 다 뺏겨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기준 비중에 대한 훈련을 더 명확하게 해놔라. 그러고 나서 매매를 해보게 되면은 굉장히 달라지더라. 어니스트가 매매를 하면서 실전에서 결국에는 통제하고 컨트롤할 때 수익과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는 비중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능력치 자체를 기르는 게 실전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 개념 아셨죠? 이제 여러분들 소화하시면 됩니다. 훈련해서. 그 훈련 같이 하는 곳 저희가 실전 투자 클럽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단순하게 리딩방 아니고요.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자, 손절하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저급한 곳 아니고 여러분들 실전 매매를 가이드를 해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개념을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공간. 뭐 그냥 나는 그런 거 이것저것 배우긴 싫고 리딩반처럼 좀 하라는 대로만 따라하고 싶은데요 라고 해도 훨씬 더 제대로 된 개념으로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 가이드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 뭐 그런 곳이니까 공부하고 싶은 분들, 아니면 나는 공부는 하기 싫은데 그냥 좀 묻어가면서 돈 벌고 싶은 분들 모두 다 저희가 제대로 만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하단부 댓글란에다가 링크로 안내해 놓을게요. 클럽 가입 방법 안내되어 있는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